저희가 매주 부동산에 전화를 돌리고 네. 푸롱 레터라는 거를 네.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네. 3월 첫째 주, 네. 둘째 주에 정리했던 내용 가지고 네. 컨텐츠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죠. 네.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무료로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모르는 분들 많으니까 영상으로 좀 써머리해서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요즘 이제 변동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뭐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전화 임장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3월 초에 그때 두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 지역이 인천하고 세종이었거든요. 그리고 3월 15일 저희가 매주 발송하고 있거든요. 3월 15일 날 송파하고 창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도권에 있는 한 지역, 지방에 있는 한 지역 이걸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인천, 세종 분위기 어땠는지 실제 레터 가지고 한번 살짝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들이 실제 메일로 받아보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지금 송도, 인천 지역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관심 많은 지역들이 송도, 뭐 청라, 검단 뭐 이런 지역들이죠. 네. 쭉 전화 다 돌려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12월부터 조금 변화가 있고 1월달, 2월달 신도시, 구도심 할 거 없이 급금매 거래가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조금 되고 지금 이제 호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거래가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인천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상세한 내용이고 뭐 거래가 된 곳들은 이제 대부분 다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뭐 그런 입지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학원가도 있고 또 상권도 잘 돼 있고 이제 그런 곳들이 송도 내에서도 좀 먼저 좀 거래가 되고 송도가 아닌 또 뭐 청라 이런 지역들도 있죠. 네. 여기도 보면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6단지 대장 이제 이런 친구들 이제 뭐 12억대 중반대 거래되다가 이제 급금매 이제 막 거래되고 그 다음 또 이제 금액 좀 높여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심의 대표 주자가 구월동이거든요. 인천에서는 거기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뭐 구월스테이트 이런 단지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전고점 6억 5천에 거래되다가 쭉 이제 하락 진행하다가 3억 후반까지 내려왔다가 급매물이 이제 쫙 소화되면서 이제 4억 2천 정도 이상으로 이제 호가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여기는 이제 크게 뭐 엄청나게 호가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 정도면 참 저렴하다 생각해서 거래가 조금 됐구나. 이제 신도시 할 거 없이 구도심까지도. 근데 그게 이제 구도심 안에서도 모든 아파트 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대표 단지들부터 이제 포인트가 조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거래에 대한 부분들 뭐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다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에 대한 것들. 지금 뭐 연수구, 서구, 신도시 아직 입주 물량 많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높았다. 그래서 비율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 6대4, 7대3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세종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세롬동, 다정동이거든요. 물론 다른 동도 다 선호하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 보면 이제 급매물들이 좀 빠지면서 호가가 1억 넘게 여기는 이제 호가를 좀 많이 높여서 내놓고 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하고 나서 매수 문의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5평 위주로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니까 4억보다 더 아래 금액으로 나오면 이거는 실거주 투자자 할 거 없이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저렴한 걸 참 좋아한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생활권에서 연식이 좀 된 한솔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입지가 조금은 부족하긴 하거든요. 네.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 하락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아직 크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에 따라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말부터 확실히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면 여기 중개사 사무실에 손님들이 이미 지금 와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줬어요. 네.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슈 사항으로는 지금 보면 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지금 거래가 살아난 이유가 낮아진 대출 금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세종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천 송도랑 분위기가 별반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온도차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냈던 지역이 송파하고 창원이에요. 뭐 서울 하면 맨날 나오는 지역이 송파니까 네.
송파의 분위기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송파에서 이제 잠실동을 시장으로 급매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지에서 최근 저점 대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지금 높여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지금 이제 뭐 잠실에 있는 엘리트라고 줄여서 얘기하긴 하는데 세 개 단지를 20억 이하로는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지금 뭐 과거에 이제 뭐 20억 이하로 좀 저점을 좀 많이 찍었죠. 네.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근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이버의 최저가로 뭐 20억 5천에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선호하는 동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괜찮은 로얄동 이런 것들은 최소 지금 23억 이상에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다가 호가가 23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격차가 꽤 크죠? 네. 10% 이상이에요. 15% 이상 높여서 내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거래가 될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될까요? 뭐 사고작 천천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보니까 이제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거 연장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지금 6월 달이 딱 결정되는 네. 시기거든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면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보합 상태를 유지할 뿐이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랭구님,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네. 만약에 네. 해지가 되면 네. 이 잠실에는 이게 호재일까요? 아니면 뭐 악재일까요? 호재죠. 거래량 측면에서는 완전 호재죠. 음. 왜냐면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 그래, 내가 여행 가고 싶었는데 여행 가야 되겠다처럼 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꼭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사람들 대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 합류가 되면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많이 소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송파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거래 건수가 지난 최근 2년 대비 한 2배 정도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초급매물 위주로 이제 좀 수요들이 좀 생겼다라는 거, 좀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방 창원으로 가볼까요? 네.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별로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를 거예요. 당연히 이제 1급지 용호동, 그 다음에 1.5급지 뭐 감동, 그 다음에 의창구 쪽에 이제 중동 뭐 이런 곳들 다 선호하는 입지거든요. 보면 입지가 좋은 단지들, 22년 말 급매가 모두 소진되고 호가가 지금 올라온 상태다라는 거고요. 현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거래했을 때 실거주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압도적으로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자자들보다는. 거래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1군 거래가 먼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입지인 성주동, 뭐 대방동, 남양동 뭐 이쪽에서도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학군 쪽 뭐 이런 지역들을 좀 더 많이 선호하더라 또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매수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굉장히 또 뭐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네. 바로바로 붙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투자자들도 일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뭐 5억 중반에 사가지고 전세를 뭐 3억 초중반에 이제 해서 투자금 2억으로 이렇게 좀 하려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급매 소진 후 10% 정도 호가가 올라가자 매수자들이 호가 매물을 받아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실 같은 경우는 급매 소진하고 15% 이상 호가가 팍 올라간 상태고 네. 여기는 10% 정도 올랐는데 어머나 이제 안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좀 분위기 좀 다르죠. 네. 네. 일단 신축 또는 분양권에도 여기는 실거주자들이 관심이 좀 있더라.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약간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네. 랭구님, 네. 근데 이제 현장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네. 급매는 소진됐는데 네. 지금 더 올라간 호가에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제가 어떻게 알겠냐마는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은 이걸 받아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실거주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은 당연히 금액 저렴한 걸 제일 좋아하죠. 기존에 최저점 거래가 많이 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대한 절충을 하려고 하겠죠. 너무 많이 호가가 올라가면 안 사려고 할 거고, 또 최대한 최근 거래됐던 그 급매 거래 금액이랑 비슷하면, 그래, 이 정도면 거래하자.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준만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집을 살 생각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A 아파트를 딱 봤는데 와, 10% 이상 올라왔네, 호가가. 그럼 성이 안 차겠죠. 네. 본인은 5%보다 더 낮은 호가를 찾을 거거든요. 그럼 옆에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만족되는 게 있으면 거래를 하겠구나. 한편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호가가 5%가 아니라 0% 금액이라면 걔를 사겠구나. 그 10% 올라 있는 걸 안 사고 옆에 있는 거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A 입지랑 B 입지를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A 입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생각하면 그냥 B 입지 중에 제일 괜찮은 걸 또 선택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옆으로 좀 퍼지겠구나.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거래를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좋은 녀석이 움직였잖아요. 네. 이걸 내가 안 사면 얘가 또 시간 지났을 때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럼 내가 이것도 못 사고 이것도 못 사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 번째로 가고 싶진 않거든요. 분명히. 네. 한 번은 양보하더라도 더 양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1, 2번 중에 또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1급지, 2급지가 아니라 그 다음 3번, 4번 입지 중에서 고민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3번 보다가 안 되면 4번을 사겠구나. 어떤 분들은 5번, 6번을 검토했던 분들은 5번 안 되면 6번을 사겠구나. 결국은 이게 쫙 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행보하면서 거래량은 꾸준하게 발생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말고 그냥 1주택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입지로 하나 사두자.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사두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거 실거주로 보기도 애매하고 투자로 보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사두자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생각보다 많이 망설이겠구나. 아직도 취득세 규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줄다리가 팽팽했거든요. 네. 매수자랑 매도자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갈까 고민이었는데 매도자가 완전 완패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수자가 한 명도 줄다리기를 하는데 옆에 상대방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한 명만 줄다리기 했잖아요. 네. 안 되니까 급매물이 쏟아졌던 거고 시세가 하락했던 건데 지금 이제 반대편에서 그 줄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딱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지금 이쪽 사람들이 더 많긴 하잖아요. 여전히. 네. 이 사람들이 좀 왔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요 정도 땡기면 이 사람들도 요거보다 조금 더 땡기려고 하겠죠. 네. 한 20% 땡기면 25% 땡기려고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에서 힘을 더 쓸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켜보는 거 말고 어느 쪽에 힘이 쏠릴지 네. 좀 힌트 없을까요? 저는 약간 줄다리기랑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맨날 으쌰 하다 보면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네네. 깃발 같은 게.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조금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가고. 네. 근데 결국은 방향성은 집을 사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집을 안 사자가 거의 100%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0%에서 20%까지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30, 40, 50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죠. 다만 그게 이렇게 가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지역이 동시에 절대 안 움직여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뷔페 갔을 때도 맛있는 거부터 줄 서서 먹지 맛없는 거부터 가득 채운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줄을 서느냐. 그곳이 이제 줄다리기 할 수 있는 이게 밧줄이 많은데 여기에 누군가 줄을 많이 쓸 거예요. 네. 그 지역은 대부분 다 좋은 입지겠죠.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서울일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 또 어떤 지역이 될 텐데 서울 내에서도 모든 지역이 다 그러진 않겠죠. 특정 지역들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금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제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순간들이 오겠죠. 네. 그 지역들은 대부분 다 입지가 대부분 다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입지가 좋은 곳에서 네. 횡보, 계단식 상승, 네. 횡보, 상승. 네. 거래량 측면에서. 그 거래량가 발생할 때마다 호가도 올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거래가 되면 그게 시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레터를 가지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해봤는데 네. 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네. 이 레터 신청하는 법을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네.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 가신 다음에요.
프롬 레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딱 뜰 거거든요, 홈페이지가. 프롬 레터를 클릭을 하고 나 대신에 부동산을 전화 걸어서 요즘 현장 분위기 어떤지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구나. 이거 보고 내가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메일 주소 넣고 이름 넣고 필수 체크하고 구독하기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를 다 받아볼 수 있고 이걸 언제 받아볼 수 있느냐? 매주 수요일 날 이메일로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어요. 무료니까 뭐 편하게 요즘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받아보시고 또 내 집 마련할 때 투자할 때 또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정보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걸 안 하면 손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S!